오늘은 유명한 한의학 대가 김도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셔야 신체 통증, 위장 문제, 피로감 등의 질병을 없앨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물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물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몸과 모든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내에서 생성된 독소를 위장해서 피부까지 제거하고 체중 증가에서 체중 감소에 이르기까지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의 양, 물을 마시는 올바른 방법, 마시는 시기, 그리고 어떻게 마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의 이점은 무엇이고 올바른 정보가 없다면 어떤 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해도 신체는 올바른 이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이는 미래의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비, 가스, 간 문제, 허약함, 피로, 신장 결석, 면역력 저하, 잦은 질병, 피부 알레르기, 반점, 가려움증, 얼굴의 여드름과 잡티,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과도한 피부 건조,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상태, 관절통, 그리고 신체에 원치 않는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잘못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혈, 두통, 어지럼증, 체중 증가나 감소의 어려움, 탈모, 밤의 불면증 등 많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물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최소량과 최대량이 얼마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몸에 물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 번에 몇 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고 언제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즉 물을 마시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 등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보통의 물이나 따뜻한 물이 체중 증가나 감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배우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에 한의학에 정통한 이상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긴 수염을 기르고 한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건강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몇 가지가 매우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선생님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매우 단순한 것으로 여기지만 잘못 사용하면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중 중 한 젊은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나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물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상민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야들아, 물을 마신다고 해서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면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상민 선생님은 전체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과 관련된 몇 가지 작은 규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들을 따르면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12일 동안 따르면 여러분의 몸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선생님은 물이 우리 몸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은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신장, 간, 폐, 소화 시스템 등 거의 모든 기관에서 사용됩니다. 물은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세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민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최소량과 최대량을 알아야 하고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색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화력이 약해지고 얼굴과 몸의 피부가 점차 생기를 잃고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물을 마시는 올바른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미래의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즉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또는 보통 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물에는 칼로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며 소화를 돕고 시력을 개선하며 뼈를 강화하고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지 않고 오랫동안 지낼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을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물은 소변과 호흡을 통해 매일 약 2리터가 빠져나가는데 이를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살고 있는 환경, 그 지역의 기후, 체중, 그리고 신체 활동량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하루에 2.5에서 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는 약 10에서 12잔 정도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림으로 물의 양을 약간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일반인들보다 물을 조금 더 마셔야 합니다. 그들의 몸은 많은 양의 물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이상민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답은 무엇이든 과하면 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혈액 내 나트륨 수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셔야 할 만큼의 물도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5, 6리터의 물을 마실 때 발생합니다. 이제 한 번에 몇 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을 다른 방식으로 마시는 것은 몸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향이 있으므로 물은 항상 앉아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입에 물고 4초 동안 움직인 후 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입에 있는 알칼리성인 침이 위로 내려가 산도를 진정시키고 이는 소화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서 물을 빨리 마시면 신장이 제대로 역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컵 대신 병에서 직접 물을 마실 때 공기 중에 있는 많은 가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 미래에 관절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앉아서 천천히 4-5모금씩 마셔야 하며 한 번에 한 잔 또는 한 잔 반 정도의 물만 마셔야 합니다. 또는 갈증에 따라 정말 필요한 만큼만 마시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이 제대로 역과하지 못하고 물이 우리 시스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상민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즉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아니면 실온의 물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차가운 것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따뜻하게 만듭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마실 때 그것은 사용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에서 따뜻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 몸은 물을 사용하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또한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굳게 만들어 소화 과정을 훨씬 느리게 하고 변비 문제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물은 항상 실온이거나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서 즉시 사용되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소화력을 증가시키고 위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선생님은 언제 물을 마셔야 하고 언제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종종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으로 자주 질병의 희생양이 되게 합니다.
물을 언제 마셔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언제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언제 마시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전에 한두 모금의 물을 마시는 것은 해롭지 않습니다. 이는 건조한 음식도 목구멍을 쉽게 통과하도록 돕고 딸꾹질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한두 모금을 마신다고 할 때 이는 목을 적실 정도로만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사 전이나 후에 한 잔 가득 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면 음식이 너무 희석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위액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고 소화 과정이 매우 느려집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몇 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만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식사 전에는 식사 1시간 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상민 선생님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밤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낮 동안 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 밤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똑같이 해롭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매우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체내의 물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채 여과를 위해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신장에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러 번 깨어나게 되어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낮 동안 물 섭취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밤에 과도한 물을 마시면 몸에서 물이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잦은 소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노랗지 않고 물처럼 완전히 투명할 때 그것은 그 순간 더 이상의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변을 본 후에는 신장에 휴식을 줄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5-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잦은 물 섭취로 인해 지속적인 소변과 적절한 소변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민 선생님은 그 다음 과일을 먹은 후에도 즉시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 토마토 등의 생과일과 채소를 먹은 후에는 바로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나, 수박, 석류, 오렌지, 포도, 체리 등의 과일을 먹은 후에도 바로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섭취한 음식을 굳게 만들어 소화를 늦추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감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기차, 커피, 수프와 같은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신 직후에도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에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물을 마셔야 하고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접시를 씻고 깨끗이 한 다음에 그 접시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먹고 마시기 전에 위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물을 마시면 밤새 위에 형성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공복에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것은 더러운 접시를 씻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공복에 한두 잔의 물을 마시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1시간 그리고 식사 전 1시간에도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밤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물 대신 1시간 후에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밤새 점진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은 마음을 진정시켜 좋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 동안에는 가능하면 물을 마시는 간격을 약 1시간 정도로 유지하여 하루 동안 총 2-3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햇볕 아래에서 달리거나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물을 마시세요. 절대로 한 번에 한 잔 가득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천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는 목이 마를 때 4분의 1잔 또는 2-3모금의 물만 마셔야 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1시간 후에 한 잔 가득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전체 양의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운동 중에는 작은 모금만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화 시스템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나 감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화 시스템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일 동안 이 물 마시는 방법을 채택하면 건강이 개선되고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친구 여러분, 모든 질병과 피로를 몸에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유명한 한의학 대가 박성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건강하며 젊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아 보이고 절대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삶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어서 25살인 사람들도 50살처럼 보입니다. 50살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여러분을 늙어서도 젊고 활기차며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어머니 자연은 우리에게 섭취하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젊게 유지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싼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대신 여러분의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젊음을 유지하고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과 공유하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박성준이라는 지식이 풍부한 한의학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두막으로 향하는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은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잠시 그곳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 몇 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이 도착해서 나무 아래서 쉬기 시작하자 곧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께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들어온 매우 깨달음이 깊은 분이십니다. 저희에게 지식을 전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박성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겨우 40살인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포기한 것 같아요. 짧은 거리도 걸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질병이 제 몸을 침범했어요. 제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건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길지만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곧 죽을 것 같아요. 한편 25살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50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도 선생님께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겨우 25살인데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어요. 아주 작은 일만 해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매우 게을러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항상 피곤합니다. 저희에게 간단한 해결책을 주세요.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박성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고 이 방법들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과일들을 매일 섭취하면 건강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며 항상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박성준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4가지 과일이 파파야, 건포도, 레몬,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과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들을 먹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과일들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은 전체 모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과일들은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먼저 파파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파파야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파파야는 훌륭한 약초이며 자연의 선물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며 비타민 C, A 및 다른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50세 이후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째, 파파야는 우리의 소화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이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합니다. 이 효소는 소화 시스템을 강화시켜 몸이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파파야는 물질이나 음식의 소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파파야는 비타민 A, B, C, D와 인, 칼륨, 항산화제, 단백질, 탄수화물, 카로티노이드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파파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감기와 기침에 자주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면역체계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자연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파파야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비타민C는 신체가 알레르기성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의 건조함은 주름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파파야에 있는 비타민 A와 C는 피부 문제와 싸우고 피부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유지합니다. 노년에도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파파야를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젊어 보이며 훌륭해 보일 것입니다. 박성준 선생님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파파야에 있는 항산화제 리코펜이 암 위험을 줄이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파파야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와 눈에 좋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고 젊고 빛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파파야에 들어있는 좋은 양의 칼슘 덕분에 혈액 형성과 다른 요소들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박성준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른 과일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과는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절대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사과에는 섬유질, 비타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심장 건강을 매우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장 질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매일 사과를 먹으면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체중 균형을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가 느려져 체중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과는 저칼로리 과일이며 좋은 양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없어 체중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또한 혈당 수치를 조절합니다. 사과의 섬유질이 당 수치를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빨리 소화되어 변비를 해소하고 소화를 개선합니다. 영양소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체가 자유 라디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만성 질환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또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뼈에 매우 유익합니다. 골격 구조를 강화합니다. 사과를 먹으면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당뇨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고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좋습니다. 사과의 비타민C는 건강한 대사를 촉진하고 피부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작은 사과 하나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더 젊더라도 잘 늙고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싶다면 매일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박성준 선생님은 세 번째 과일은 건포도인데 이것도 노년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것들은 말린 포도로 철분과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이 작은 건포도들은 50세 이후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건포도는 우리의 뼈를 강화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쉽게 부러지기 쉽게 만듭니다. 건포도는 붕소와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건포도를 섭취하면 뼈가 쉽게 강화됩니다. 건포도는 또한 소화 시스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건포도의 섬유질은 소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변비를 제거합니다. 이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고 변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건포도가 변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포도에는 자연적인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매일 건포도를 먹으면 더 활기차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다면 건포도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포도에는 혈액에 빠르게 녹는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포도를 섭취하고 혈당이 높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건포도를 섭취하면 심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건포도를 먹으면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심장 막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건포도는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낮춰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건포도는 또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체내의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을 줄입니다. 물에 담근 건포도를 먹으면 항산화제가 빠르게 방출되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포도의 식이섬유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여 고혈압을 예방하고 고혈압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 조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건포도를 먹으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레몬은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면역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레몬의 비타민C는 면역력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감염 퇴치제로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러한 감염이 오래 지속되어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또 다른 이점은 수분을 유지하고 신장 결석 형성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므로 레몬이 식단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레몬 주스를 매일 사용하면 수분을 유지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나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는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결함을 제거하여 노화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일 레몬수를 섭취하면 나이가 들어도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레몬수는 피부를 개선하고 주름을 줄여 노년에도 더 젊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과일을 매일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도 적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박성준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표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선생님도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수행처로 돌아갔습니다.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이야기를 가족, 친구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우리의 새로운 가르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